영어는 어릴 때부터 해야 발음이 제대로지. 에이, 영어만으로 돼? 요즘 대세는 중국어야. 대학 입시를 좌우하는 건 수학이라는데 일단 창의 수학부터 시작해볼까? 논술은 어쩌고? 논술 비중이 높아진다네. 과학은 또 어떻고?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악기 배울 시간도 없어. 어려서부터 시작해야 돼. 미술도 수행평가에 들어간다네? 그러니까 미술도 해야 돼. 미래에는 코딩이 필수라잖아. 창의력을 키우려면 코딩도 해야지.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방법을 통해서 지속을 했을 때에 20살이나 30살 됐을 때에 그 방법으로만 배운 아이들이 결국은 성공을 했을까? 만일에 그 교과서에 있는 지식들이 답을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 삶의 길을 잃을 수 있는 굉장히 위험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아저씨 눈앞에 회전문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어요. 6살 이찬입니다. 있어? 네. 근데 먹을 때, 엄마 근데 먹을 때 똑똑한 거 같아. 뭐라고? 먹을 때 똑똑한 거 같아. 왜, 뭐가 제일 똑같냐고? 근데 뭐가 제일 똑똑한 건 뚱뚱하냐고? 근데 뭐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엄마가 야속한 아들. 엄마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김치 담글 때 얘가 필요하대. 얘 이름이 뭐야? 똑같아? 난 그건 말고 나 되게 그럼 여기에 통과하고 그거 필라테스예요. 이거 타요. 근데 고양이가 이두 개 중에서 먹을 때 일단 얘는 동그랗게 잘했고 얘는 뾰족. 예찬이는 영어를 더 잘했어. 그러니까 영어로 옐로우 그린 알면 한국말로 몰라가지고 그래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식구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한국말을 다 알아야 영어도 하는 거지. 어려서부터 길을 가다가도 영어 단어만 보이면 관심을 보였다는 예찬이. 생후 19개월이 되더니 혼자 알파벳을 뜯더랍니다. 은근슬쩍 엄마에게도 욕심이 생겼답니다. Feel this. 그래서 시작한 엄마표 영어 놀이. Feel this. What is it? 블루. Oh, look at this. 야! 안녕히 제가 오늘 책 5권만 보자 해서 5권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한 10개를 가져와요. 제가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읽으면 안 돼? 오늘 이만큼만 읽으면 안 돼? 그러면 아까도 보셨잖아요. 게임할 때도 안 돼. 더 해야 돼. 안 돼. 나 오늘 13권 봐야 돼. 지난 여름방학 때 못해도 몇백 권을 읽었을 것 같아요.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잠깐만 꺼내. 시키지 않아도 하루 종일 영어 책과 영어 비디오를 달고 사는 아들. 그런데 어느 순간 영어는 더 이상 늘지 않고 우리말은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3살 어린 동생보다 말이 늦어지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는 엄마. 선우현 교수의 진단 결과
말을 하고 싶지만 제대로 말을 할 수 없는 조음 장애라는 것. 이런 것들이 누군가하고 정서적으로 안전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을 갖게 만들고 타인과 관계 맺는 거에 대한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언어적 의사소통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찬아 뭐 하는 거니? 예찬이는 매일 저래요. 이런 데만 오면 흙만 파고 있죠. 내일? 네, 놀러 오면 같이 안 놀아? 같이 안 놀아요. 엄마. 재밌어요? 누나나 동생은 물론 또래 친구들에게도 쉽게 다가가지 않는다는 예찬이. 게다가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지나칠 정도랍니다. 반이 바뀔 때마다 똑같이 3월에 가면 한 5월달까지는 울면서 가고 친구들이 무섭다, 선생님이 무섭다 항상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환경에 대한 거부감은 없는데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평소 집에서의 모습은 어떨까요? 잠시 지켜보죠. 얘 강아지라고 할래? 내가 얼마나 귀엽게 짱인데. 야, 강아지. 얘 강아지라고 할래? 강아지라고 할래? 엄마. 이랬던 그런데 왜 내 입에 그 잠자리 집어넣어? 나 기분 나빴다. 미안하다고 말해줄래? 그래, 누나가 개구리도 아닌데 입에다 잠자리를 넣니? 너? 어째 사과할 마음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래 또? 뭘로 했어? 나 때린 거 아니야. 폭력적이라고 해야 되나? 여자애들에 비해서 뭐 던지고 부수고 이런 게 많아서 작년까지만 해도 누나랑 많이 싸웠어요. 누나가 맨날 울고. 몇 번을 다투고 나더니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한 공간에 있지만 마치 벽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예찬이는 오늘도 혼자 하루를 보냈습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놀이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평소 예찬이의 생활 습관, 엄마의 양육 태도는 물론 놀이 상황을 통해 현재 심리 상태도 분석해 보았습니다. 아동의 전반적인 인성을 평가하는 검사 결과입니다. 문제 행동의 지표가 되는 7가지 항목 중 무려 5가지 항목에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예찬이하고 엄마의 그 언어 기술 정서가 발달해야 할 시기에 학습을 시작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 그 정서적인 그 기초 위에서 인지적인 학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달시키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예찬이에게는 학습이나 엄마의 그 좀 인지적인 상호작용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약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래서 어머님하고 예찬이는 우선 좀 놀아야겠구나. 놀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놀이를 놓치고 갔었던 게 아이한테 이렇게까지 영향이 미치는지 몰랐어요. 영어 몇 마디보다 놀이가 필요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엄마. 그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과도한 사교육과 놀이 부족으로 지난해 상담센터를 찾아왔던 아이들에게서 나타난 증세입니다. 예찬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과연 놀이란 무엇일까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여기에 세계 최초의 놀이 연구소가 있습니다. 놀이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설립된 센터. 이곳에서는 놀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The reason why we've developed to evolved in this way is because that allows us the freedom to play. Play is central, really, to a whole range of different aspects of human development. 놀이는 인간의 성장뿐 아니라 인지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완성된 뇌는 1층뿐. 2층은 유아기에 3층은 만 3세를 넘어서야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한다는데요. 이 모든 게 놀면서 이루어진답니다. 엄마가 들려주는 소리에 반응하고 스스로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보기도 하며 장난감을 물고 빠는 행위. 인간 최초의 놀이입니다. 이런 놀이를 통해 뇌의 회로가 연결되면서 비로소 오감을 기억하게 됩니다. 놀이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조절하고 교류하는 법도 배웁니다. 2층 뇌가 발달해가는 과정이죠. 세 살이 되기 시작하면서 3층 뇌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뇌를 둘러싸고 있는 대뇌 피질 부위,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일 먼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건 전두엽. 이 우산. 그래, 우산. 전두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우산 되잖아.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머리가 고기 난 것 같다. 이렇게 우산을 쓰면 되지. 전민우 머리에 혹이 난 것 같네. 내가 야가 골라줘야겠다. 됐다. 상상놀이. 이맘때 아이들이 흔히 하는 놀인데요. 창의력이 싹트는 과정이랍니다. 우린 도시 만들 거예요. 엄청난 공원을 만들 거예요. 그건 뭐야? 그거 다리. 아, 다리. 근데 길도 있어야 되나? 이게 길이야? 합창해서 좀. 근데 여기 집부터 길이 시작하네. 야, 아예 집을 연결할까? 그래. 목표를 세우고 계획할 뿐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법. 이렇게 가가지고. 넌 이쪽은 못 가잖아. 아,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은 쭉 가는 거야. 이젠 너 쪽으로 가야 하는데. 아니야, 이건 아,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 쪽으로 가면 이렇게 다시 못 봐봐. 문제를 해결하는 법.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역할을 나누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는 법. 이 모든 게 전두엽에서 관장하는 능력입니다. 때문에 놀이를 반복할수록 전두엽의 회로는 더욱 치밀해지고 촘촘해집니다. 놀이를 통해 전두엽이 발달해가는 거죠. 남보다 먼저 하면 망합니다. 뇌가 발달을 하기 전에 가르치면 망해요. 오히려 뇌가 망가지니까. 유아 시절에는 전두엽을 잘 발달시키는 교육을 해야지 전두엽에는 자극을 안 주니까 어떡합니까? 적절한 자극이 없으면 회로가 돋아나다가 다시 사라져요. 한 가지 실험을 해보죠. 실험에 참가할 11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2가지. 첫 번째 과제, 놀이입니다. 안내오준 나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묵지 묵지 마음껏 놀라는 제작진의 주문이 아주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나우 안돼 물링 안돼 약속된 30분이 지났습니다. 본격적인 실험은 지금부터. 아이들의 뇌파를 측정해 볼 텐데요. 뇌파 측정기입니다. 머리띠에 있는 전극을 통해 뇌에서 어떤 파장이 활동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 15 뇌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알파파입니다. 전부를 볼 수 있는 통찰의 힘, 그리고 그럴 때 나오는 창의성, 그리고 집중력, 이거에 많이 관여를 하거든요. 알파파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내지는 지속적으로 잘 나온다는 건 뇌가 균형적으로 발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고요. 알파파와 함께 측정할 또 하나의 뇌파는 베타파. 9, 10. 하이베타파가 계속 높아질 경우 뇌에 불균형이 오게 되고, 뇌에 불균형이 오면 통합적으로 뇌를 사용하는 거에 실패하게 되고요.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뭘 못한다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번에 우리 공부를 좀 해볼 건데 벌써 지쳐 보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아이들에게 주어진 2번째 과제. 수학 문제 풀기입니다. 아이들의 머릿속이 복잡해진 것 같죠? 지루했던 30분이 지나고 똑같은 방식으로 뇌파를 측정해봤습니다. 달라진 아이들의 표정만큼 뇌파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알파파의 변화부터 보겠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보다 놀이를 했을 때 평균 수치가 40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베타파는 수학 문제를 푸는 2번째 과제에서 130%나 증가했습니다. 좋은 알파파의 수치를
계속 높이고 나쁜 베타파의 수치를 낮춘다는 건 장기적으로 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보다 편안한 상태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진행한 유사한 실험. 4개월 동안 30명의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 60분씩 놀게 한 후 뇌파의 변화를 측정해 봤습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 측정했던 알파파의 평균 수치. 그리고 4개월 후 다시 측정한 알파파의 평균 수치입니다.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좌뇌와 우뇌의 불균형이 극심했던 한 아이의 경우 뇌 불균형이 현저히 개선된 것입니다. 전두엽은 유아기 때 기초가 형성이 되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쳐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해요. 그런데 이 1, 2층이 활성화돼야 되고 전두엽에 뼈대를 세워야 될 때 3층에 한 방을 인테리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벽지를 썼어. 아, 나는 조명을 이렇게 멋진 거를 지금 세웠어. 이러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3층에 해당하는 대뇌피질 중에서도 전두엽이 튼튼해야 비로소 학습을 할 준비가 된답니다. 전두엽은 뇌의 사령탑이기 때문입니다. OECD가 주최하는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 피사에서 해마다 우리와 1, 2위를 다투는 나라 핀란드입니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들. Nyt on ohjeet. Te olette nyt pieniä oravia, jotka yrittää saada sinne talvipesään mahdollisimman paljon käpyjä. Tänne päin siellä. Samuelin ryhmä, tänne päin. 게임을 하기 위해 두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Simo, valmiit. Sit sä men. 상대 팀의 주머니를 가져와 자신의 둥지에 옮기는 게임. 더 많은 주머니를 가진 팀이 승리하겠죠? Joltain on unohtunut tänne. 과연 어떤 팀이 이겼을까요? 어떤 팀이 이겼는지는 이렇게 짝을 지어 봐야 알 수 있다는데요. 아이들이 아직 수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5, 6, 7, 18, 19. Kaksi palikkaa. 초등학교 1학년 수학 시간. 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간단한 덧셈, 뺄셈 정도는 익히고 학교에 오는 우리 아이들과는 너무 다릅니다. Hei, nyt me tehdään vielä niin, että saatte täältä sille parin ja täältä sille pari. Hyvä pyry. Eli nyt teette niin kuin 주사위 개수로 아라비아 숫자를 익히는 수업. huomaatte, että niitä on 5 on yhtä suuri kuin 5. Eiks niin? Oppii parhaiten sillä tavalla, että ensin tehdään itse omalla keholla, niin kuin tavallaan oman kehon avulla harjoitellaan sitä asiaa. Eli tavallaan niin kuin aina lähdetään siitä, että tehdään ensin omalla keholla, sitten välineellä ja vasta sen jälkeen kirjan tehtävä. 숫자를 배우는 데 사용되는 교구들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숫자 하나를 배우는데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답니다.
4 on yhtä suuri kuin 4. 처음으로 숫자를 접하기 때문인데요. 수학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어떤 학습도 하지 않습니다. 학습보다 더 중요한 교육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니 아이들의 그림이 모두 다릅니다. 정해진 주제는 없기 때문이라는데요. 미술 수업이 아니라 놀이 시간입니다. 핀란드 유치원의 하루 일과. 진짜 하루 종일 놀기만 하네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는데요. 바깥 놀이 시간입니다. 비도 오고 바람까지 거센 날이지만 오늘도 아이들은 바깥 놀이를 나왔습니다. 장난감 하나 없는 자연 속에서 스스로 탐색하고 집중하며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내고 친구들과 어울려 사회성을 키워가는 것. 이게 바깥놀이의 목적이랍니다. 어린 시절에 배워야 할 모든 것이 바로 이 바깥놀이에 있다는 것. 때문에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무조건 야외로 나갑니다.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도 마찬가지죠. Sadessa on paras sää ulkoilla, koska silloin se on ihanaa. Lapset saa leikkiä lätäkössä ja tehdä kuravellia ja lapsethan rakastaa sadesäätä. Eli ehdottomasti sateella pitää mennä ulos. 바깥놀이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 장갑과 옷을 건조기에 넣는 것입니다. Johon saadaan lasten vaatteet kuivumaan. Tässä on esimerkiksi meidän liivit aika märkänä, niin jotta ne on huomenna kuivat, niin laitetaan tuonne. 핀란드 유치원의 필수품 건조기와 장화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놀이를 이어가기 위해서죠.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Me tiedetään tutkimuksesta, että lapset oppii parhaiten leikin kautta ja leikin avulla. Ja myös, että suomalaisessa varhaiskasvatuksessa lapset eivät leiki, jotta he oppisivat, mutta lapset oppivat, kun he leikkivät. 플레이풀 러닝 센터. 예비 교사인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수업 준비가 한창인데요. 아무리 봐도 대학교 강의실 같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수업을 하는 걸까요? Ja me pyrimme edistämään ja soveltamaan sitä tietoa, mitä meillä on leikillisen oppimisen merkityksestä lapsuudelle täällä opettajan koulutuksessa. 이 놀잇감의 주인은 바로 아이들. 아이들이 가지고 놀 놀잇감을 미리 준비해둔 것입니다.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안에서 놀이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바로 수업이라는데요. Hienosti osaat paiskin töitä.
놀이를 배우는 선생님이라 우리에겐 왠지 생소하게 느껴지죠. 그러나 핀란드에서는 교사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지식 중에 하나가 놀이랍니다. Ja hirveän monessa muussa maassa niin opettajat suunnittelee, että mitä minä nyt opetan. Ja ne ei yhtään mieti, että mitä se lapsi kokee tai mitä se lapsi oppii. Suomessa me suunnitellaan oppimista. Kaikki suunnitelmat tehdään oppimisen mahdollistamiseksi. Tosi monessa muussa maassa suunnitellaan vain opetusta. Keskitytään siihen, että mitäs minä opettajana tänään opetan. Unohdetaan se lapsi sieltä kokonaan. 핀란드의 교육 목적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 그리고 그 힘을 길러주는 최고의 교육은 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노는 것 같아 보이지만요. 실은 배울 수 있는 그릇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는데요. 놀다 보면 호기심이 생기고 또 몰입하게 되고 이게 놀이의 특성. 모든 배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Niiden lasten mielenkiinto oli siirtynyt tonne, niin se meni mukaan eikä kieltänyt niitä ja tavallaan pakottanut menemään tonne liimaamaan ja leikkaamaan, vaan sitten otti nimenomaan sen niin lapsen omat halut ja semmoiset mielenkiinnon huomioon siinä, että se oli mun mielestä. Eli tämän koko kurssin tarkoitus on ohjata teitä sinne eteen ja nähdä, niin tuoda jo valmiiksi sellaisia tilanteita, että tota haluaisin kokeilla. Ja tässä oikeasti tuntuu, että sille oppi tai saa irti juttuja. Että kun... Kiitos. Sitten saat heitellä eteenpäin ja jotain lapsia. 놀이야말로 배움과 지식을 이어주는 끈. 충분히 놀아야 배울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그래야 성장해서도 스스로 학습할 준비가 된다는 거죠. Silloinhan nimikin. Se on perjantai-hieppuli, ei mitenkään tieteellisesti. Vaikka että siinä lopussa otettiin niin tyynyt tähän. Kysymys niin yleisesti. 교사가 놀이를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Sen rakennuspalasen avulla, mitä leikki tuottaa, lapsi tulee selviytymään tulevaisuudessa. Hän tulee kehittymään tasapainoiseksi, toisten ihmisten kanssa toimeen tulevaksi, ajattelevaksi yksilöksi. 예찬이가 다 그렸다고 엄마한테 보여주고 예찬이의 놀이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설명해줘서 고마워. 놀이에 익숙치 않은 예찬이의 첫 번째 놀이 상대 엄마입니다. 네, 무슨 그림이든 그릴 수 있도록 어머님이 따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뭘 하고 있다는 거 알려주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타인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지 놀이를 통해 배우는 중입니다. 몸통에 여러 가지 얼룩을 그렸구나. 이렇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하루에 5분 이상 예찬이와 놀이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노는 시간을 응원해주고 놀이를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엄마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과연 예찬이는 변화할 수 있을까요? 두 달 후 예찬이네를 다시 찾았습니다. 야, 어디가? 잘 먹는다. 근데 얘는 먹고 퓨가 있어. 야, 무슨 소리야, 여잔데. 얘 뭐 저 있다니까. 내가 봤는데. 야, 그건 이거야. 이민이 그래서 쭈쭈 아니야? 내가 뽀뽀했는데? 뽀뽀? 아니야, 활 뜨는 거야. 이제 줘. 안 돼요. 아, 두 달 전 예찬이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그럼 여기에 통과하고 그거 눌러주세요. 이거 타요. 확실히 달라진 게 보이죠? 누나 동생과도 섞이지 못하고 외톨이처럼 굴었던 그 모습에도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제야 좀 남매 같습니다. 오빠가 나중에 또 얼마 전에 그 스튜디오 촬영을 하러 갔는데 옷 입혀주는 이모한테도 막 안기고 머리를 툭툭 때리면서 장난을 막 치더라고요, 예찬이가.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 애교가 많다고, 너무 친근하게 대해준다고 그렇게 말해서 제가 정말요? 정말요? 우리 예찬이가요? 이런 말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처음 놀이센터에 왔을 때 예찬이의 증세는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단 10주 만에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특히 문제 행동의 지표가 됐던 5가지 항목. 그중 4가지 항목이 놀랄 만큼 호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놀이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사회적 기술, 또 사회적 관계에 맺는 방법들을 더 잘 터득하게 되어지죠. 이런 요인들이 예찬이가 단기간에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갖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가자. 나도 들고 갔네. 놀이를 되찾으면서 6살 예찬이는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놀이를 통해 사람들과 또 세상과 한 걸음 가까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I think also what's not understood is if you look at any aspect of human development, learning, motivation, emotion, getting on, social skills, the whole range. For each of those different aspects of play. Can you imagine your own life without play, your own childhood? It's about how you develop as a kind of individual, how you develop within a society of other young people, how you learn to make mistakes, and how you learn the skills which you can take with you to adulthood. 비좁은 골목길에서 동네 형과 누나, 그리고 꼬맹이들까지 모두가 한데 모여 놀던 시절. 놀기 위해서는 친구의 의견을 들어야 했고 지는 것도 받아들여야 했으며 또 참을 줄도 알아야 했습니다. 골목길은 나를 단련시키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또 하나의 학교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른이 됐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골목길에서도 동네 놀이터에서도 아이들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세상을 배웠던 학교도 사라진 것입니다.